달달 외우기만 하는 공부로는 보험 청구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사례가 생기면 응용이 안 되고 엇갈리는 주장들로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공부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 이래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청구 역시 논리적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서도 이런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알았던 보험 공부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질 만한 충격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보험 청구 고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1호 치과보험 청구 전문 컨설턴트 정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보험 청구 교육만 1000회 이상을 하면서 1만여 명의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보험 청구에 대해서 불안하다,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응용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보험 청구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긴다면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암기식 공부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에요. 짧게 정보를 팍팍 외워야 할 때는 암기가 진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다양한 진료와 청구의 복잡함을 생각해보면 암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보험 청구는 우리가 한 진료를 문서로 만들어 보내는 건데 의사마다 치료에 대한 소신과 방법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 도대체 외운 걸 어떻게 써먹지? 하고 막막해지거든요. 하지만 논리적인 방법으로 배우면 지식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을 달달 외운 사람은 그 공식에 딱 들어맞는 것만 해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저런 모양새인지 이해하고 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요리도 마찬가지죠. 레시피를 달달 외워서 하면 딱 레시피가 있는 음식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하나하나가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하는지, 어느 조리법이 그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지 안다면 레시피 없이도 내 스타일의 요리를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입시 공부법만을 연구한 스터디 코드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는 무려 7년간 서울대생 3,12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결국 성적 역전에 성공한 서울대생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잘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 찾으려 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Y집착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게 절대 없고요. 도대체 왜 그게 답인지 역추적해서 반드시 왜 그런지를 알아낸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을 찾으면 혼자 Y를 찾을 수 없을 때고, 이들이 좋은 강사라고 생각하는 강사는 원하는 답이 왜 답인지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강사였어요. 보험 청구도 상위 0.1%가 되시려면 이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서울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Y에 집착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요, 답만 외우니까 그래요. 답만 외우니까 옆에서 다른 소리 하면 막 흔들려.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 설득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흘러 넘칩니다.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여기저기서 왜곡된 정보들이 마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보험 청구는 이게 진짜 답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심지어 심평원에 문의해도 지부마다 담당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이야기에 의존하다 보면 맹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만 외우시면 안 되고 왜 그 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나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성과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교육생분들이 매출을 올리고 연봉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영역에 도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보험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싶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고 오너나 직원들에게 설득해서 보험 매출도 올리고 싶고 이를 통해 나의 가치를 올리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보험 청구 공부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 청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1000회를 교육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은 사실 수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답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 답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모아온 자료부터 법령, 판례, 사례, 기사, 자문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깊게 파고 제가 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의 과정을 모두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게 답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니까 결국 이 세 가지에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식의 영역에서 Y가 나오는 게 있고 법의 영역에서 Y가 나오는 게 있고 경험의 영역에서 Y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씩 파면 어떤 문제든 가장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상식, 법, 경험의 순서로 가셔야 하는데요. 그럼 각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영역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비급여는 환자가 모든 돈을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어디서 주죠?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고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의학적 타당성입니다. 의학적 타당성을 다른 말로 하면 진료의 적정성인데요. 그 진료하면 환자의 문제가 해결돼? 라는 질문에 그럼 당연하지!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여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심사기준 위에 있는 원칙으로 심사기준에 맞더라도 이 원칙에 어긋나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를 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진료를 했느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해당 진료가 적정했느냐 이 진료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자료 요청이나 현지 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엑스레이 자료와 차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냐? 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진료가 이 환자에게 적절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료의 루틴을 만드실 때 반드시 이게 상식적인가? 라는 부분을 꼭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이 진료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도 납득할 수 있는 진료의 범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치과들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진료 패턴이라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진료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패턴이야. 다른 의사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아직 학회나 협회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야 라고 생각된다면 상식적인 범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험 청구의 첫 번째 논리는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라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의 영역, 세 번째가 경험의 영역인데요.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답이 나오는데
법의 영역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경험의 영역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정의를 각각 알아보고 왜 이걸 구분해야 하고 무엇이 다르게 작용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법은요, 그냥 룰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지켜야 인정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법의 영역은 고시 등을 통해 문서화돼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어길 경우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치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경험의 영역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 딱딱 떨어진다면 보험 청구가 참 쉬울 텐데요.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례들을 모두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례별 심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법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것만 있으면 그 법대로만 하면 될 텐데요.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헷갈린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영역들은요, 재량에 따라 심사가 됩니다. 재량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원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재량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재량, 두 번째는 단체의 재량, 세 번째는 권위자의 재량입니다. 개인의 재량은요, 우리 치과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직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체의 재량은요, 지역별로 심사가 다르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각 지역마다 관할하는 경찰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병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심평원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심사평가원들이 다소 다른 심사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의견을 공유하게 되겠고 내부 회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배정되는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심사의 경향이 상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권위자의 재량인데요. 심평원의 심사 직원들은 치과 위생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때 치과 의사로 구성된 상근위원이나 비상근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상근위원은 심평원에 상주하는 위원이고 비상근의원은 치과에 근무하면서 심사에 자문을 주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들도 동일한 진료인데도 다른 견해들을 가질 수 있겠죠.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이 다르니까요. 따라서 누가 자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량의 범주도 개인, 집단, 권위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친구네 치과에선 인정이 되는데 우리 치과에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의 영역은 재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은 답이 나와요. 하지만 경험의 영역은 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답을 이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답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답이 법의 영역에서 나왔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험의 영역에서 나온 답은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게 재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나온 거, 책에서 나온 거 달달달 외우면 이걸 할 수 있나요? 이런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청구하실 때 이 답이 법의 영역에서 나온 것인지 경험의 영역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답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오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처음에 암기식으로 시작해서 고수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암기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 패턴이 보이는 순간 고수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암기식으로 공부했는데요. 저는 이 암기식 공부를 통해서 보험 청구에 대한 패턴이 보이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10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잖아요. 진짜 유용한 지식이라면 공들여 배운 시간과 에너지 대비 효율성이란 게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효율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20년 보험 청구 지식과 경험을 모두 갈아넣은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치과건강보험 50일 플랜인데요. 이미 7기까지 전석 매진된 온라인 보험 청구 전문가 과정입니다. 50일 과정인데 완강률이 무려 96.8%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완강률에 엄청 집착합니다. 효율을 생각하면 오프라인 강의가 절대 온라인 강의를 따라올 수 없거든요. 제가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에 투자한 비용만 1억입니다. 천만원대 강의부터 수백만원짜리 강의까지 수도 없이 겪어보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반복학습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프라인만 가지고 절대 이게 될 수 없거든요. 천재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가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만 내 것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다양하고 많은 교육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그냥 흘리지 않고 제 교육에 하나하나 반영해서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치과 건강보험 50일 플랜은요, 저의 1억의 경험치를 모두 녹여서 공부 효율을 극대화시킨 과정입니다. 전담 코치님까지 배정이 돼서 의지 박약인 분들도 끝까지 해낼 수 있게 이끌어드려요. 이 과정은 아쉽게도 10기까지만 진행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10기에서 마감을 할 거예요. 초보자는 최단 시간으로 보험 청구 고수가 되실 거고, 이미 중수 이상인 분들은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1년에 딱 2번만 진행되는데요.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